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팔 수 있는 항암제를 못 만들고 남이 만들어 놓은 것만 사다 써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사서 그 환자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 역할만 하는데 예. 생산할 수 있고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건 없느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돼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돼 있고 경제 구조도 옛날에 뭐 자동차나 뭐 조선산업이나 IT 할 때 그 규모보다 커져가지고 이제 전체 R&D에 뭐 1%만 투자하면 1,000억 이상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는데 왜 못하나 해봤더니 첫째는 의지가 없는 거고 그걸 하자고 얘기했을 때는 해본 적 있어 그러는데 해본 적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보면은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지난 3년 동안 설득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국책 사업으로 이제 인정받고 금년부터는 시작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국립암센터가 주도를 하면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는 앞으로 10년 후 20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신성장로, 차세대 먹거리 창출에서 뭐가 있느냐. 항암 신약이다, 항암제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연구자들한테는 연구비를 줘가지고 논문 많이 쓰고 특허도 많이 냈는데 그것이 제품으로 약으로 나오려면 임상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evidence based practice, 근거 중심의 진료를 해야 된다는 말만 강조하고 있는데 근거 중심의 진료가 되려면은 그걸 만들어 놓는 진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환자들이 직접 약을 써보는 임상 시험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에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근거 있는 그 프랙티스라 해서 어떤 항암제가 어느 병에 잘 듣는다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데 이것이 듣는지 안 듣는지 연구를 해보겠다 그러면 그건 보험에서 딱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파트에 연구비가 지원이 되면은 연구자들이 만드는 후보 물질이 제품화되는 다리에 그 역할에 교량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가교적 개발 사업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설득 작업도 하고 뭐 국가 예산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그럼 개발단 업무가 시작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제 개발하는 이제 사업단, 이제 시스템 통합적 항암 신약 개발 사업 그 단을 국립암센터에 두고 그것을 주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만든 후보 물질을 선별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이거 하면 항암제로서 환자를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뭐 9시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좋겠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항암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그 좋겠다는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한 거죠. 그 지방에 있는 암 환자들이 여러모로 그 불편함뿐만 아니라 또 소위 소외된 감이 많은데 우리 센터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점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 환자의 이제 교육 문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 등록 사업, 예방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있거든요. 근데 암 진단 받고 나면은 주로 이제 서울로 몰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서울 가면 좀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고 이제 신뢰성이 간다. 뭐 대형 병원들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에도 그러한 암 치료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지역암 센터를 지금 9군데를 지정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암 센터는 주로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도 그게 필요하다 해서 이제 금년에는 이제 가천 길병원이 그 센터로 이제 지정받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는 인력 양성이에요. 인력 양성인데 대개 대학병원이나 그런 데서는 모교에 남아 있어야 교수 자리 얻고 했다 해서 그쪽에 있는데 이제는 자꾸 흩어져 가지고 저도 한국에 그냥 있었더라면 국립암센터 원장 못 됐을 겁니다.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자이든 타이든 미국 가가지고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익스포즈가 돼 있고 거기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인력 교류 그것이 필요한데 제 암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뭐 혈액종양 아카데미 아니면 부인암 아카데미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이 필요해서 대장 암 검진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대장 내시경 아카데미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가지고 인력을 트레이닝 해가지고 보낼 수 있고
서로 이제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폐암을 전공하시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담배를 피우시다가 끊으셨다면서요. 예, 뭐 70년대, 뭐 60년대 후반 70년대 담배 안 피면 이거 소위 얘기해서 산행 아니다고 그랬으니까요. 뭐 네. 누구든지 담배 피워야 되고 술 한잔 마셔야 되는 것도 했는데 네. 예, 저도 이제 85년도까지 끊었어요. 네. 나 85년도까지 피다가 85년도에 끊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85년 되면 제가 미국에서 종양내과 전문의 따고 예. 이제 폐암 전문하는 폐암 그 섹션에 스텝으로 남아 있으면서까지도 담배 피웠었고 예. 환자가 치료 오면은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면서도 저는 담배를 피웠었거든요. 뭐 오후 늦게 있으면은 뭐 간호사하고 담배 좀 얻어 피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예. 제 환자 하나가 굉장히 이제 그 여유가 있고 이제 경제적으로 괜찮아서 오클라호마에서 자가용 비행기 타고 자기 부인하고 어머니하고 아들 어린아이 데리고 왔는데 예. 그 환자가 묻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당시 알고 있는 상식으로 뭐 평균 얼마 정도인데 당신은 젊고 그래 치료하면 더 살 수 있으니 치료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열흘 만에 죽은 거예요. 오. 치료하다가. 근데 치료하면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치료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판단이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열흘 만에 죽었는데 그분은 20년 담배 피고 45살이고 나는 10년 담배 피고 35살이니까 그 차이가 딱 10년 차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10년만 담배 더 피면 저 사람 나이가 되는데 그때 가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오. 안 될 것 같아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담배 끊겠다 선언하고 아이들 좀 멀리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 좀 멀리 밖에 내놓으라고 하고 이제 담배 끊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느 분이 그래요. 조선일보에서 왜 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 기자가 딱 네 마디로 줄이더라고요. 왜 끊었습니까? 죽을까봐. 죽을까봐 끊었다. 예. 하지만 또 중도에 자꾸 결심을 바꾸게 되고 꺾이게 되고 하는데 중간에 그런 유혹은 없었습니까? 그 면이? 저는 너무 그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매일 보는데 소위 해서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안 끊는 사람들이고요. 말만 그렇게 하고. 말만 그렇게 하고 네. 이제 핑계만 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너무나 눈앞에 보이니까 이게 안 되겠다. 뭐 그래서 끊게 됐죠. 그러면 이 암 전문가들이 있는 국립암센터는 담배에 관해서는 뭐 좀 잘 지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키는 편이 아니고 담배 피면 입사가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채용 그 면접할 때 담배 피십니까? 뭐 끊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해가지고 뭐 담배 안 피는 것이 돼야 입사한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찮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담배 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담배